네, 잘 가도 너무 잘 가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9개월 만에 신고가 흐름 경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알고리즘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까인데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일단 어제의 그 흐름을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여쭤볼 부분은 월말이잖아요. 증시가 지금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정말 강한데 이게 진짜로 증시의 체력이 좋아서 수급이 몰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기관이 월말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윈도우 드레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분기 말도 아니고 반기 말도 아니니까 그 효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우리나라는 또 기준금리를 좀 내렸잖아요. 네. 여러모로 좀 시장에는 이전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아졌죠. 간밤에 미국에서도 연방 법원이 이 트럼프의 이 관세 폭주를 지금 제동을 거는 그런 좀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시장이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2,700을 봅니까? 그죠? 2,700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큰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선방산 여전히 시세 좋지만 최근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상승 시도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 섹터들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지수의 상단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가총액 좀 대형 섹터 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네. 긍정적인 거네요. 투자 심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 심리적인 완화 요인이 지수를 자극하고 있다. 섹터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고 있는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조금 더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5월의 공통점이 2차 전지 반도체 vs 그다음에 조선방산, 신재생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오르는 이런 양강구도 시속 게임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저희가 궁금한 건 포트 구성인데 그럼 이 섹터들을 전부 다 담냐 아니면 정말 좋은 전망 좋은 섹터를 하나만 골라서 그 안에 포함된 종목을 사느냐 길게 가져가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어떤 옵션이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까요? 지금 다 괜찮으니까 이제 다 담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음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 히트곡이 내려가고 새로운 히트곡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 역시도 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차트의 상위권을 석권했던 노래들은 이제 신곡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이제 신곡들이 히트를 쳐서 이제 랭크를 자꾸 올리다 보면 결국에 이제 반대급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음원 차트뿐만이 아니라 그게 대표적으로 반영되는 곳이 바로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영원한 게 없죠. 그렇다면 지금 다 괜찮아 보여서 뭐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다 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지수가 이제 9개월 만에 2,700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수상으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영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좀 힌트를 삼아 보자면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좀 재개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힘을 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렇게 지지부진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광했던 섹터가 조선 방산으로 대변되는 쪽이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어떤 노래들이
같이 차트 상위에 손잡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존 주도 섹터였던 조선방산, 물론 오늘도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나 가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선방산은 많이 올라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뭐 너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뭐 수주 잔고가 얼마고 뭐 실적이 얼마나 물론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방산 쪽은 많이 올라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안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꿈틀댄다고 했을 때 그게 지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쪽으로의 좀 주도주 교체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봤으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2차 전지도 그런 유력 후보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으로 갈 수 있게끔 견인을 해주는 섹터만 담아야 된다. 일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도 후보군에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키워드 열어볼게요. 어제 조정의 기회였나? 그 원전 이야기고요.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핫해요. 어제 그 체코에서 한수원 원전 계약이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 좀 주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5% 반등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런 악재보다 조금 더 앞으로 원전이 더 성장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지배적인 시장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 이슈를 찍어 눌렀어요. 내러티브가 이겼어요. 다시 본격적으로 원전주 상승인가요? 사실 제가 원전주를 보면서 이걸 어느 포지션에 놔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인 섹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신재생에 포함해서 같이 볼 것이냐, 아니면 원전만 따로 떼서 독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주가 이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신재생 카테고리 안에서 동조화되기도 했고 또 따로 놀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또 반복되기도 했기 때문에 원전주를 어느 어떤 카테고리에 놓고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금 이제 상승 랠리를 재개하는 것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원전 확대에 대한 뭐 행정명령에 뭐 서명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중심으로 시세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일단 추세상으로 유효하다라고 봅니다만 신재생으로 좀 포함해서 보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일단 좀 독자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섹터라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내러티브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예를 들어도 뚜렷한 어떤 실적 가시성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주 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적보다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 중심의 어떤 수급 게임의 양상으로 좀 시세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AI 인프라 뭐 확대 다 유효하고 한데 정작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확대가 장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는 논리로 올라갔지만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부상으로 실적이 좋아지긴 할까라는 물음표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뚜렷한 실적 가시성이나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네. 그래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든 원전주는 발을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부장님이 말씀하신 온도가 되게 달라. 반도체 하실 때는 막 담아야 합니다 하시다가 원전주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좀 온도가 다른 걸 보니 조금 더 힌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은 신재생입니다. 그 지금 글로벌 이슈는 그거죠. IRA 수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거. 상원 결과 나오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대선 공약 수혜수로 올라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관련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흐름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는 물음표입니다. 신재생주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뉴스7에서 드렸는지 여기서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이 신재생 섹터를 오롯이 그 트럼프 어떤 관세 이슈로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대내적으로도 이제 신재생 관련한 섹터는 정책 수혜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고공질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 어떤 그 이 세공제
축소 법안으로 좀 이제 급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좀 단기 가격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재생이 원체 단기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원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물론 수익을 일부 반납을 하셨겠지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섹터보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섹터가 바로 신재생인 것 같아요. 네. 뭐 한 달 사이에 뭐 주가가 뭐 2배도 상승했다가 뭐 고점 대비 뭐 30% 이상 조정도 받고 했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재생 섹터는 단기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이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5만 4천 원을 찍고서도 급조정을 받아서 현재 4만 원대 구간에서 일단 재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으로 본다면 재진입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좀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들어가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매매조차 이제 자신이 없으시다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큰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섹터에 포함할 수 있는 수소 관련주들, 이를테면 이제 두산 뭐 퓨얼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금통위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해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금년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도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 약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되돌아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 4분기 중 역성장을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달러와의 이 스프레드 격차 중요해 보입니다. 함께 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바로 또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희 신재생 봤으니까 조선방산도 좀 궁금한데 이거 부장님이 사실 조선방산 너무 올라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리스키하다라는 좀 발언을 해주셨던 섹터긴 한데요. 5월 달에 너무 잘 버텼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선이 달라지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아니다. 저는 일단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원체 많이 올라 있을수록 이제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아직 조선방산에 대해 관심이 뜨겁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선방산은 지금 딜레마 구간에 진입을 했다. 네. 물론 아직 뭐 기대감도 있고요. 뭐 수급도 강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사실 조선방산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관세의 어떤 이제 수혜 분석도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의 이제 관세 우려가 계속적으로 완화됐을 경우에 내러티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그널, 이를테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비로소 움직였을 때 과연 조선방산의 우호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딜레마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기록적인 성장을 했죠. 뭐 이익이 이제 연평균 2배씩 이렇게 이제 증가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배씩은 안 나오죠. 계산상으로는. 왜냐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은요, 굉장히 키가 많이 크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키가 부쩍 큰 뒤에는요, 키 크는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키에 도달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선방사는 그런 논리로 본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게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수주잔고 증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주잔고의 증가 기울기가 이제 둔화되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들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아직은 기대감이 있고요. 아직은 수급이 좋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열광했던 그런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언젠가는 축소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게 작년 이맘때 화장품주가 그랬거든요. 화장품주도 지금의 조선방산처럼 뭐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산과 조선은 여전히 좀 고가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저희 지주사 한번 좀 볼게요. 지주사랑 증권주 다 강하거든요. 반도체부터 볼까요? 자, 지금 엔비디아 실적 공개되고 나서 시간에 4% 급등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 생각보다는 좀 잠잠해요. 외국인은 하이닉스 매수하고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아요, 오늘. 이걸 봤을 때 HBM 쪽은 지금 빨리 쌀 때 사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예. 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볼만한 종목들 또 있을까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반도체가 먼저 좀 강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소부장 쪽에서는 시세를 이어가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HBM 쪽으로 아직은 좀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반도체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을 때 레거시냐 HBM이냐의 이제 주도권 쟁탈전이 전망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는다 확신할 수가 없으니 제가 그럼 과도기에 있는 소부장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전에 삼성전자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없냐 하셔가지고 네네. 반도체 설계 쪽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레거시와 HBM 쪽을 다 아우르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주 반도체와 에이직 랜드 정도는 소부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기대 안 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지주사고요. 지주사랑 증권주가 5월 달에 계속 랠리를 펼치고 어제 오늘 특히 더 강합니다. 이게 그 대선에 대한 영향인 건지 주주환원 기대감 커지고 있거든요. 배당도 줘야 되고 뭐 자사주도 소각해야 되고 원래 배당주는 추울 때 사는 건데 지금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종목 손 좀 가도 될런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한화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다면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을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 뭐 10조 정도 한 한화가 벌써 뭐 2, 3일 사이에 지금 뭐 30%씩 올라버리니까 지금 담으란 말씀은 차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주사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인데 스몰캡이라면 한 종목 정도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그거 말씀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의 어떤 골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들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여서 뭐 또 있을까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몰캡 중에서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자사주 비중이 25%입니다. 신원. 신원. 예, 여러분, 네, 뭐 이게 지크라는 이제 의류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경력지로도 좀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하는데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 그 주주 현황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최대 주주가 자사주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 지주사 쪽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신원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특색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중소형 철강주 같은 이런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좀 대형 지주사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가격 메리트를 체크를 해주시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도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입니다.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담을 때가 된 것인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2차 전지는 이제 늘 말씀드리면 이게 젖은 장작이죠. 말만 하면 다시 비가 와서 이제 젖어버리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지금 아직은 뭐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일단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제 좀 튀어 올라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가격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기 이제 지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제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부분과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반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일단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바닥 쳤겠지 생각하고 이제 좀 따라갔다가 이제 전저점을 깨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부분보다는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시고 또 이제 이게 전고점에서 막힌다 싶으면은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좀 반복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의 뚜렷한 어떤 실적 가시성이나 아니면 캐즘의 극복의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좀 추세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릴게요. 뚜렷한 시그널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